제가 화목난로를 얘기를 했더니 화목난로에서 옆으로 퍼지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든다고 얘를 위로만 올라가게 하면 금방 빨리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구들장처럼 옆으로 양옆으로 하면 더 좋겠죠. 한쪽으로 양옆으로 옆으로 퍼지게 한다 그랬더니 그걸 또 다 따라 하셔가지고 화목난로가 다 똑같아지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지금 화목난로 디자인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하려는 건 아니에요. 원리. 그래서 원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옆으로 퍼지게 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데 이거를 적은 연료로 오랫동안 빨리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열을 보유하는 거죠. 열을 보유해서 두꺼운 철로 좀 하시는 게 좋다고. 그다음 여기를 안에를 세분화해서 2개나 3개, 뭐 몇 개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그 안에 머물게 한다. 동시에 이 안에 쓰이는 이 철도 열을 머금는 자갈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을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화목난을 만듭니다. 싼 버전. 아까 이게 드럼통이 아니고 원래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없는 것을 원통형으로 해갖고 회전식으로 열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2개나 3개나 뭐 몇 개, 5개도 상관없어요. 10개도 상관없고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기가 통로를 만들어주면 이 안에 이렇게 철판이 철 같은 것이 들어가 있겠죠. 통로의 철 이 안을 타고 들면서 열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약간 이게 이게 약간 더 좀 더 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붙여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이 회전하는 것을 옆으로 하나 더 늘렸다고 봅시다. 사이즈가 좀 작은 거를 늘렸다고 봅시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위로만 아니라 옆으로 한번 늘리고 싶다 그래서 옆으로 이 비슷한 원통형이든 사각형이든 늘려가지고 이 구조를 안에 이렇게 세분화시켜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전 현상을 일으켜주는 것도 플러스 열기가 이 옆으로도 퍼지면서 또 한 바퀴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통형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열이 오랫동안 한꺼번에 열을 하지 않고 열을 보유를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 그래서 같은 펠럿 연료 조금만 넣어도 열이 보유가 되므로 굉장히 따뜻해진다. 거기 이제 접촉하는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촉하는 공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안에서 그런 현상으로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킬 때 제 방식에 주방 냄비에다가 밑바닥에다 이렇게 큰 회전을 어느 정도 지켜 너무 자잘하면 안 되고요. 큰 회전을 일으켜주는 오목하게 홈을 파주면 뭐 원형이나 타원이 좋겠죠. 뭐 다른 형식 삼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홈을 파주는 행위, 주방 냄비에 홈 파주는 미친 사람 없죠. 이런 거 옆에다가도 해줘도 돼요. 모든 형태의 조리기입니다. 물 끓이는 거, 뭐 급탕기, 뭐 보일러 급탕기, 모든 형태의 물 끓이는 용기 자체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이 기술 구조는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후라이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압력밥솥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전기 주전자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척기 같은 데도 옆에 그렇게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이나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거기 부딪히면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겠죠. 공기 나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는 냉각판으로 사용하거나 히터나 온풍기에는 온풍을 갖다 회전시켜 갖고 증폭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사이즈가 틀리게 원형이다 했을 때 구경을 이제 틀리게 만들어주면 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화목난로도 그 안에 원판으로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기술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쓰시네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독특한 기술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상당히 기술을 지켜내기 힘들겠어요. 다 이렇게
카피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카피로만 살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뭐든 철판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 대리현상을 일으켜준 목적으로 철판을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셔가지고 만드시거나, 합판 구조, 합판 같은데도 인위적으로 철판을 같이 금속판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판이 돼도 뭐든 덧붙여갖고 합판을 만드셔가지고 그 방의 어떤 방사 구조, 냉기를 방사를 해주고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주거나, 어떤 온기를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주거나, 이렇게 금속판을 더 주는 거예요. 금속판을 더 가지고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주는 방식이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 자체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중앙 냉난 방식의 통로 구조에도 이것을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그 기름 찌꺼기만 아니면 달라붙겠죠. 그 기름 찌꺼기. 원형시나 타형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전 대리 현상을 부딪혀갖고 공기가 유속이 빨라지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기 자체를 갖다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깊으면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그렇죠. 종기가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좀 부딪히지 않게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뭐든 공기의 통로 이런 부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주방 냄비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밑에서 가열을 하고 옆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주방 냄비입니다. 뚜껑은 이중, 모든 주방 냄비는 이중 유리 뚜껑, 모든 형태의 조리기를 이렇게 이중 유리 뚜껑이나 이중 스테일 뚜껑이나 이중 뚜껑, 삼중 뚜껑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던 아이스박스를 2중, 3중으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든 일반 박스든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경우도 제 방식이라, 아이스박스를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이스박스를 만들 때 잔열재를 끼워 넣는 아이스박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뭐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데 이렇게 회로 그릴 때 코너에 이렇게 두텁게 하고 회전 현상을 일으키도록 두텁게 하고, 신호도 중폭되고 전기도 중폭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리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기 배선에 있어서 코너 부분은 전기와 꺾이는 부분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외피, 전기 부분에 전기선 외피를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내피를 강화시켜주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디자인은 변경시키니까 그 부분을 두텁게 한다는 거죠. 디자인은 뭐 수백 가지도 있는데 조금만 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두텁게 하는 행위, 이거는 사각점을 찍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사각점을 찍어 놓거나 해서 증폭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플러그나 모든 형태의 전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모든 형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걸 외피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안에 구리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두께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플러그 종류도 이렇게 되고, 이거 콘센트인데 콘센트 여기다가 너무 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2개 정도면 적절할 것 같은데 3개, 4개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자꾸, 저도 최근에 5개 갈았습니다. 고장이 많다는 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여기다가 전체를 두껍게 처리하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줄을, 전기선 줄, 구리선 구를 두껍게 갖고 하시고, 꼽는 부분 여기 있죠. 이쪽 부분에다가도 두껍게 한번 줄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콘센트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뭐, 예, 이거. 여기서 이렇게 양극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나 모든 배터리에 양극재 통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목하면 부딪혀 갖고 정체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통과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스무스하게 이게 증폭 장치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모든 형태 고압호스 쓸 때 있죠. 고압호스 쓸 때도 플라스틱 소방 호스도 마찬가지고 고압호스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너무 동그라미 뿌리면 걸려버리죠. 그러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게 이렇게 해주면 압축 구조가 돼서 앞으로 나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각종 납축 배터리 이 모든 배터리에 전해질에 이 통로 구조가 들어갑니다. 하수구원처럼 이러면 이렇게 딱 맞고 딱 그렇게 나오고 양쪽에 양극재에도 단층 구조 사이에 이 이온 통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안정적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건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 피하기 위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안에다 살짝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수백 가지 만들어져 있죠. 이런 구조 원리 리튬이온 배터리나 납축전 이온 배터리 전해질 구조의 통로를 만드는 행위 통로를 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안에서 압축해서 쏘는 그것이 동그랗던데 네모나던데 그렇다면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은 수백 가지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반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거죠. 구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압축해서 쏘는 형태가 되는 모든 형태 고압호스, 소방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호스, 모든 형 페인트 뿌리는 거 고압호스 긴 관 있죠. 길수록 좋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뿌릴 때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각종 통로 구조로 파이프 형태도 통로 구조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쏘는 방식입니다. 화장실 뚜러펑인데 위에서 이렇게 푸시 주사기 형식 있죠. 이거를 손으로 누를 정도니까 좀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푸시 형식으로 해갖고 하고 여기 바깥에는 그렇죠. 대나무 매듭 구조에 밴딩 구조가 들어가고 두께나 길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고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너무 막혀버리면 이게 앞으로 안 나가겠죠. 그래서 약간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 형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전거 펌프 하듯이 이렇게 쑥 넣으면 공기가 한 번 압축되고 이게 두 번 압축되게 한 두 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압축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나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